안녕하세요. 요즘 금 얘기 정말 뜨겁죠? 사상 최고가다, 앞으로 더 간다, 이런 말들 많이 들리는데요. 근데 이 화려한 불빛 뒤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금의 역설,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예요. 다들 환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눈부신 상승세가 만약 꺾인다면 과연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와, 6,200달러? 이게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2026년까지 금값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내놓은 정말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JP모건 같은 다른 데서도 뭐 6,000달러는 갈 거다 이러고 있으니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지금 금시장은 뭐랄까 거의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동시에 금값을 막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중앙은행들은 달러에서 벗어나자 하면서 금을 막 사들이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불안은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게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곧 미국이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금이 그냥 반짝이는 돌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화려한 상승세 바로 뒷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한폭탄 3개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위험 요인들 하나씩 제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한폭탄, 이름하여 워시 쇼크입니다. 이게 특히 2025년 이후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금시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나리오예요. 이 워시 쇼크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매파, 그러니까 좀 강경한 성향의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충격이에요. 이 사람은 시중에 풀린 돈을 막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아주 선호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의 정책은 달러 가치를 확 끌어올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강달러는 금값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만약에 이 워시 쇼크가 진짜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까지 훅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6,200달러랑 비교하면 와,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시한폭탄입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유가의 역설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걱정되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한다고 쳐봐요. 그럼 시장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겠죠. 이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리죠. 오히려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높은 금리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이 강해진 달러가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이건 시장 심리 그 자체에 있어요. 바로 가파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이 딱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장에 나올 만한 좋은 소식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면서 실제 금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티가 너무 과열됐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만약에 이 조정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요, 단기적으로 금값이 3,5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격 중에 가장 낮은 숫자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금시장은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아주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쩌면 위험해 보이는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위험하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똑똑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일종의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분할 매수. 둘째,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 셋째,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받쳐줄 은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채널 선택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발상 전략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보통은 전쟁 나면 금 사야지 이런 공식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그 반대 상황에서 기회를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좀 잠잠해지고 유가도 안정되면서 이제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때 바로 그때가 더 현명한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른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금이랑 은, 이 둘의 역할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금이 위기 때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비수라면 은은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 더 팍팍 오를 수 있는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시장에 돈이 막 풀리는 시기에는 은의 상승률이 금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실제로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표를 보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는 세금이 제일 중요해 하신다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매매 차익에 세금이 아예 없는 KRX 금 시장이 정답이겠죠? 아니야, 나는 무조건 편한 게 최고야 하시면 금 ETF가 좋지만 15.4% 세금은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래도 내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 하시면 실물 금, 그러니까 골드바가 있지만 부가세 10%의 수수료까지 하면 이게 가장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핵심 원칙, 바로 투자자의 나침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와, 6,000달러 간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한 4,6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의 합리적인 박스권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조언이에요. 이건 최고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금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다시 말해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